쪽에 상이 맺힌다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AI를 돌려봤더니 맞대. 근데 집에 가도 아니 교육과정 내용이 바뀌었나? 아무리 뒤져봐도 아니 그런 내용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어제 잘못 풀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 9번을 풀어봤었는데 내용이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해설지를 봤는데 광원 반대편에 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GPT를 돌려봤더니 GPT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또 돌려보니 아무 생각해봐도 아니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이게 맞을까? 그래서 재미나게 돌려봤더니 틀리네. 아니 AI가 진짜 그래서 성공 배운 건 GPT에 다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풀어드릴게요. 원래 자 그래서 어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알았죠? 그거를 계속 어제 계속 찾아봤거든요 책을. 그래서 허상은 상이 안 맺지 않았죠. 그래서 책의 해석이 틀렸어요. 허상은 상이 안 맺힙니다. 알았죠? 외워두시고 그래서 그 풀이법은 틀렸고요. 자 이제 만약에 얘가 파가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가 여기 있고 초점이 여기 있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수업 끝나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가지고 알았죠?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빛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잖아요. 화상은 3이 안 맺혀요. 화상은 3이 안 맺혀요. 그래서 반대편에 상이 맺힌다고 하는 그 기억의 해설은 틀린 거예요. 알았죠? 아예 맺히지 않습니다. 허상은 상이 안 맺히고 자 그리고 이제 허상은 그러니까 뇌율 계산이 맞으니까 뇌율 계산이 맞으니 상이 맺힐 수 없어요. 알았죠?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합니다. 어제 그래도 잠을 못 잤어요. 아니 또 왜냐면 어제 또 너무 자연스럽게 부러져가지고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까먹고 잘 정리나요. 정말 죄송.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쌤 좀 주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수업을 이게 일찍 끝내지. 네네. 이제 그러니까 AI까지 돌려봤는데도 오류가 난 것이 너무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기성쌤 GPT 같은 친구 사귀지 말라니까. 네.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수업보다 선물을 뿌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해가지고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수업보다 건강이에요. 알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미안해서 잠 못 잤어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상입니까? 보상은 제가 고민해 보고 제가 혹시 먹을 거랑 학용품 중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먹을 거요. 먹을 거? 그만하신다고요. 적당히 쳐. 진짜 제가 볼 때는 따뜻한 커피 쿠폰 어떠세요? 따뜻한 커피요? 커피 못 먹은 사람은 그 카페 가면 이제 따뜻한 차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얼주가 확실히 부자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자, 그러면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 진짜 죄송합니다. 쌤 저 커피 말고 자 그만. 정말 죄송해요, 정말. 아니 왜냐면 책이 이제 교사에게는 상이 앞으로 맺힌다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수업하고 나서 그래서 교육까지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막 뒤져보니까 책이 잘못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책 보고 설명을 해버려가지고 주무시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우리는 151쪽부터 154쪽까지 숙제 있었죠. 151쪽부터 아니었나? 숙제가 없었나? 숙제가 그때 급하게 내줬는데 아마 해오신 분 혹시 급하게 내줘가지고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원래 선생님 채점 매보세요. 채점 토요일을 안 매보시고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 왜냐면 2가 그걸 안 했거든. 자 그러면 자 우선 잠깐 채점 매기 전에 설명 먼저 해줄게요. 자 150쪽 봅시다. 물질의 이중성. 자 물질의 이중성.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물질의 이중성 보시면 자 아까 어제 배웠던 거 P 람다는 뭐다? 람다는 H 알았죠? P 람다 H 이거 외워두시고 자 실험 결과로 물질도 입자성과 화동성을 모두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전자 현미경 분해능 이제 분해능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볼 건데 자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제 분해능을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요걸 분해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분해능이 크면은 자, 해석 범위가 뭘 비례하냐면 해석 범위가 람다가 커지면 큰 걸 기준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리는 부분이 늘어나. 잘리는 부분이 늘어나. 이거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 직접 실험을 해봐요. 어떻게 설명? 잠깐만. 자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다. 자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알았지?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0과 1로 구분할 거야. 알았죠? 0하고 있는 거 없는 거로 구분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요만큼 파장으로 구분할 때 그러면은 요만큼 파장으로 구분하면 얘가 어떤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알았지? 근데 파장을 줄이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으로 이렇게 줄이면 그러면은 얘는 데이터가 0 아니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있는 거죠.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거거든. 근데 얘는 있잖아. 여기에 있고 여기 있으니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그러면 원 데이터랑 거의 가까운 거. 원래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것은 위에 가일까 나일까? 나이지, 그치? 그러면 분석 파장이 여기가 이제 파장이란 말이지. 파장. 그러면 분석 파장이 크면 클수록 분석 내용이 디테일이지 않으면 분석 내용이 사라져. 원래 데이터와 함께 분석 내용이 원래 데이터와 거리감이 데이터와 훼손이 원래 분석 내용이 원래 데이터와 차이가 어떻게 된다? 차이가 커진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파장이 좀이라면 좀이랄수록 원래 데이터에 가까워지잖아. 그지? 그래서 데이터 훼손이 없으려면 데이터 훼손이 회가 2회가 아니지, 그지? 회우어이. 훼손이 없으려면 파장이 커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파장이 작아져야 된다. 이거 정리해서 외워놔야 돼. 정리해서 외워놔. 알았지? 만약에 파장이 요만해버리면은 완전 데이터 그지 저장이 불가능하니 파장을 최대한 줄여야겠다. 자, 그러면 아웃랑 P 람다는 H를 활용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분석 데이터가 디테일한 걸 분석력이 좋다 그러지? 알았지? 데이터가
데이터가 회선이 적은 거. 그래서 지금 나가 분해능이 좋다라고 표현해. 나가 분해능이 좋다. 여러분 분해능이 좋으면 저장 용량이 커질까 작아질까? 이거는 하나만 저장하면 되는데 이런 우리 두 개 저장해야 되니 그래서 분해능이 좋으면 데이터가 커져. 여러분 그 화질 있지 화질. 네. 4K 가면은 용량이 어때? 개 커요. 커지지.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분해능이 커지면 용량, 저장 용량이 커져.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분해능이 좋게 하고 싶어. 자, 그래가지고 파장을 줄이려면 그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커져야 돼. 맞지? 그래서 분해능을 높이려면 운동량이 커져야 되고 람다는 작아져야 돼. 알았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활용할 거다. 전자현미경. 이제 전자로 현미경 만들 건데 이제 전자현미경에서 우리가 람다를 낮추고 P를 키울 건데 그러면 빛으로 보는 현미경하고 전자현미경의 큰 차이는 뭐냐면 질량 차이야. 질량. 전자현미경하고 빛의 질량은 거의 얼마에 수렴해? 0에 수렴하지. 알지? 근데 전자의 질량은 빛보다 훨씬 크잖아. 그래서 전자의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운동량은 그러면 누가 훨씬 커져야 돼? 전자 쪽이 훨씬 커져야 돼. 알았지?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활용하면은 분해능이 엄청 높은 현미경을 얻어낼 수 있어. 됐죠? 피가 뭐예요? 피가 뭐냐면 그 고일 때 배웠던 운동량이야. 운동량 어떻게 구해? 운동량은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진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제 쌉소리를 너무 부드럽게 해가지고 더 헷갈리게. 부드러운 쌉소리. 그러니까 부드러운 쌉소리가 더 헷갈리게. 진짜 놓으면 쉽지 않다. 진짜. 자, 그래서 이제 분해능 설명해줬고 광학현미경장 유리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초점에 모아서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작은 물체를 관찰하기는 어렵다. 자, 전자현미경은 자기 렌즈로 전자선을 모아서 전자 속력을 조절하여서 전자의 물질 파장을 가시광선보다 이거야 이거 맞죠? 빛 운동량 전자 운동량이 있으면 전자 운동량이 질량이 커서 훨씬 크기 때문에 맞죠? 파장이 어떻게 된다? 파장이 빛하고 전자 중에서 전자의 파장이 훨씬 작아서 분해능이 커져요. 알았죠? 빛의 질량은 거의 0에 수렴하니까. 빛의 질량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긴 있죠. 있지. 어제 배웠지. 빛이 어쩐다고? 빛이 양자. 양자.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된다. 그래서 빛이 입자일 때 질량이 아주 미세하게 있긴 있어요. 알았죠? 근데 0에 수렴하겠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투가 전자 현미경이랑 주사 전자 현미경이 있어요. 자, 투가 전자 현미경 TEM이
짠, DM이 있는데 얘 중요한 거는 가운데 시료가 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가운데 쪽에 시료가 있어요. 시료. 이거 그림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가운데 시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히 봐봅시다. 시료를 투과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자선에 의한 물체의 상을 대물 렌즈와 투사 렌즈로 확대해서 형광판에 투과시켜서 관찰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면 영상을 얻어요. 평면 영상. 알았죠? 그 다음에 주사 현미경 SEM 밑에 있지. 밑에가 지금 현미경이 있고 밑에 판 있죠. 밑에 판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친구 움직여. 알았죠? 밑에 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움직여서 영상을 얻어요. 움직여서 영상을 얻어요. 그러면 하나가 움직이기 때문에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간단히 봅시다. 가속된 전자선을 시료 표면에 차례대로 주사하고 시료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자를 검출하여서 화면을 통해 영상을 관찰한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이제 시료가 제가 딱 있어요. 맞죠? 제가 딱 있고 이미 시료에는 전자가 많아. 그래서 시료에다가 전자를 주사를 해봅시다. 전자를 주사하면 전자끼리는 서로 밀어당겨. 밀죠. 그러면 시료가 서로 미니까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울퉁불퉁한 전자 이동이 발생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 전자 이동이 여러분 그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생기죠.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도 생기고 그래서 주변에 전자기파가 발생돼요. 자, 봐봅시다. 자, 그래서 한번 봐보면 시료 표면에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을 놓으면 전자 움직임이 더 잘 관찰되고, 알았죠? 그 전자 움직임이 전자기파 같은 걸 만들어내니까 그걸 측정하면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해. 여기 봐보자. 여기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이동하잖아. 전류가 발생하면 주변에 어떻게 돼? 자기장 생기잖아.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와 자기장이 만나서 전자기파를 일으켜. 알았죠? 그래서 전자기파를 주변에 막 일으키는데 그걸 얻으면 이 안에 어떤 친구 원이 생겼을 때의 전자기파, 네모일 때의 전자기파, 삼각형일 때의 전자기파 형태가 다 다르니 그걸 데이터로 가져오면 거꾸로 영상을 추론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게 주사 전자 현미경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시료가 있고 그리고 시료가 움직이고 알았지? 그리고 여기서 전자를 집어넣었을 때 전자가 잘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전자가 잘 움직이려면 여기가 전기전도성이 높은 물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료를 금속박으로 감싸요. 금속박으로. 알았죠? 그래야지 전기전도성이 잘 나타날 거니까. 됐죠? 짠. 혹시 숙제 해오신 분 채점 매보시고 지금 한번 151쪽부터 다른 분들 풀어보세요.
아마 사원 문서의 시작이 1월 24일부터일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학교보다 진도가 한 달 정도 빠를 것 같아. 맞지? 토요일부터 할 것 같아. 사원 문서는. 물리는 아마 이거 끝나면 시작할 것 같아. 알았죠? 하이, 채점 있어? 짠. 그러면 151쪽에 틀린 거 있어? 없지? 서준이 있어? 응, 151쪽. 4번. 4번 풀어줄게. 4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영상 정보 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디지털 카메라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영상 정보를 저장한대. 맞지? 그지? 자, 여기 잠깐 봐봐. 여기 잠깐 봐보자. 여기 잠깐 봐봐. 빛이 입자성을 띌 때, 알았죠? 빛이 입자성을 띌 때, 빛 하나 들어오면 전자 몇 개 나갈까? 한 개 나가겠지? 그지? 만약에 빛이 두 개 들어오면 전자가 몇 개 발견될까요? 2개 발견되겠죠? 빛이 매우 작을 때예요. 클 때는 이렇게 안 되고. 자, 그러면 이때 빛의 양이 있죠. 빛의 양이랑 전자 방출이 비례하는데, 근데 빛의 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빛의 세기라고 불러요. 빛의 세기 외워놔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커지면 방출된 전자수가 증가해. 유빈아 일어나라. 자, 그래서 4번에 1번 디지털 카메라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영상 정보를 저장하고, 2번 CCD는 전화 결합 소자로서 전기 신호를 틀렸지. 빛 신호를 뭐로 바꾼다? 전기로 바꾸죠. 그래, 틀렸고. 자, 3번 디지털 카메라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그죠? 받으면 아날로그 신호, 그 다음에 전자 한두 개로 세는 디지털 신호로 바꾸죠. 그래서 맞았고. 4번 컬러 영상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CCD 위에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있어? 없어. 152쪽은 틀린 거 있어? 서준이 있어? 없어? 153쪽은 틀린 거 있어? 4쪽에 응. 5번, 11번. 9번하고 11번? 자, 154쪽에 9번, 11번 봐봅시다. 154쪽에 9번, 11번. 자, 9번하고 11번. 자, 축구공과 전자의 속력이 같다면, 자, 그러면 P 람다는 H인데, 질량이 축구공이 더 크고, 이제 전자는 더 작아. 전자는 더 작고. 자, 그 상태에서 축구공의 물질파 파장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보다, 그러면은 질량이 크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근데 속도가 똑같다 했거든. 그러면 질량이 큰 적이 운동량도 어떻게 돼? 커지지. 그래서 운동량은 축구공이 커져, 전자보다. 그럼 람다는 어떻게? 람다는 축구공이 전자랑 비교했을 때 전자가 더 크네. 그래서 파장이 매우 작아서 관찰하기 어렵다. 맞았지? 축구공이 흔들리는 파장이 잘 안 보여. 알았죠? 자, 톰슨은 전자선을 금속박에 입사하여서 전자의 화동성을 관찰했죠. 그죠? A 맞았고, B도 맞았고. 자, C 봐보자. 자, 전자의 화동성을 이용하는
전자 현미경은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 P 람다 H에서 자 분해능을 높이려면 파장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량을 키워야 돼. 근데 전자의 속력은 자 P는 mv인데 전자의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하니까 P를 키우려면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키워야 돼. 자 그래서 전자의 속력은 매우 빠르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C는 틀렸어. 답이 3번이고 그 다음에 11번? 네 11번 전자총 이중슬리 스크린을 설치한다. 전자총으로 질량 예민 전자를 전압 V로 가속하여서 속력 V로 발사한다. 그러면 발사했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죠? 전기 에너지는 전자 곱하기 전압,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때 V는 속력이고 여긴 전압이고. 그래서 나는 전자들을 슬릿 간격 D인 이중 슬릿에 통과시켜서 스크린의 형광판에 부딪히게 한다. 우리 봐보자 여기 때까지 L이고 거리 저기 슬릿부터 스크린 사이 거리 그리고 여기 때까지 슬릿 간격 D. 그러면 이제 보강간섭 무늬가 나타나죠. 보강간섭 무늬가 이렇게 나타날 건데 여기 때까지를 무늬 간격 삼각형. 그래서 이제 식 하나 슬릿 간격을 D라 있고 그래서 무늬 간격 곱하기 슬릿 간격은 L 곱하기 그지? 람다 파장.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 슬릿을 통과해 스크린에 도달한 전자 개수가 많아지면 스크린에는 전자의 양이 많은 지점과 적은 지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파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기억 봅시다. 기억. 과정 나에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P 람다는 H죠, 그죠? H인데 뭐라 했냐면 파장은 람다는 P분의 H라고 써도 되는데 운동량이 MV니까 MV 나누기 MV분의 H도 상관없죠. 그래서 기억 맞았고 니은 전압을 높이면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커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커지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은 질량은 바뀔 수 있어 없어? 없고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량이 어떻게 된가? 커지죠. 그러면 P 람다는 H고 H가 상수잖아. 그러면 얘가 커지면 파장은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파장이 작아지면 여기로 가볼까? 파장이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무늬 간격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래서 자 얘가 작아지면은 무늬 간격은 어떻게 된다? 무늬 간격도 작아진다. 그럼 맞았나? 이거 맞았죠? 자 그 다음 디귿 봐봅시다. 디귿. 물질의 이중성, 그지? 물질의 이중성. 왜냐면 지금 누구를 쌌냐면 전자지. 전자는 물질이지. 예, 물질의 파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중성이라 해도 상관이 없겠지. 이제 지금 맞았죠? 답이 5번입니다. 155쪽 서준이 풀었어? 자 숙제는 155부터 159쪽까지 해봅시다. 자, 스펙트럼 합시다. 스펙트럼. 오. 규빈아 일어나. 규빈아 스펙트럼 예전에 들었지? 자, 스펙트럼 봅시다. 스펙트럼의 종류, 연속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 조금만 쉬었다 할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합시다. 아니 정수성 미친 새끼. 수업 시간에. 아니 여러분 수업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끼리라고 2만 원권으로 보내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인당 너무 2만 죄송합니다, 원이라고요? 진짜. 어? 인당 2만 원이요? 인당.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개꿀. 이게 선생님들이 이게 진짜 이런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제 수업 안 들었는데 그쵸? 그냥 와서 2만 원 이찬이는 컴빵 보내줄게. 네? 건방 준대서.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너무 죄송해요, 진짜 알았죠? 선생님 괜찮아 저도 2만 원 주세요. 그래 알았어. 왜 저?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한잔 하세요. 와 이게 쌀먹이지. 진짜 죄송. 인당 2만 원 줘. 네, 진짜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자, 우리는 몇 쪽으로 할 거냐면 160쪽으로 갑시다. 스펙트럼. 스펙트럼. 자, 빛이 프리즘과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누어집니다.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자, 연소 스펙트럼 보니까 연소 스펙트럼은 보라색부터 보라 빨간색까지 있고요. 빨간색. 우선 파장이 보라랑 빨간 중에서 빨간색이 파장이 커. 이거 외워야 돼요. 진동수는 보라랑 빨간 중에서 보라색이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 있잖아 파란 그 보라색 계열에 가까운 파란색 빛 있죠. 파란색 빛에 많이 노출되면 암광 걸릴 수도 있대. 그래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PC 같은 거 파란색 많이 보면 안 된다네. 알았죠? 자, 근데 우리 뭐 배웠냐면 E는 HF 배웠단 말이야. E는 HF. 그러면 진동수가 크면은 에너지가 어때? 크죠. 그래서 에너지도 알아두세요. 에너지도 보라부터 빨간까지 보라색 계열의 에너지가 높고요. 알았죠? 자,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선 스펙트럼은 지금 수소 보니까 수소선 스펙트럼이 지금 몇 개만 관찰이 되네. 지금 하나 요렇게 관찰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얘는 뭐고 얘는 뭐냐?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에너지 방출이 색깔로 관찰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지금 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겼냐면 선 스펙트럼은 기체 방정관에서 지금 이 친구 수소거든. 수소 기체 방정관에서 색깔을 얻었거든. 수소 기체 방정관에서 색을 얻었어. 색을 얻었단 말은 에너지를 얻었단 말이야. 에너지를 발견했단 말이야. 자, 한번 봐봅시다. 연소 스펙트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냐? 만약에 어떤 친구가 A 상태에서 에너지가 100이거든요. 100에서 에너지가 20일 상태로 갑니다. 20일 상태.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 날아갔어요 지금? 80 날아갔죠. 80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바로 스펙트럼의 한 종류예요. 이게 스펙트럼 한 종류. 알았죠? 자, 그러하니 이 선이 뭘 의미하냐면 이 친구 수소인데 수소는
에너지 방출 패턴이 4개니까 수소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수소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측정을 해보니 4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다. 수소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5개밖에 없다. 알았죠? 수소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5개. 5개인데 이제 여기서 실험했을 때는 이제 5개인데 정수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알았지? 자, 근데 소윤아, 연소 스펙트럼은 선의 개수가 몇 개야? 연소 스펙트럼 봐봐, 색깔 몇 개 있어? 너무 여러 개 있지.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에너지 방출 패턴이 몇 개 있다? 무한대 있어, 무한대. 그래서 수소 혼자 있을 때랑, 그렇지? 연소 스펙트럼이랑 이동 패턴이 어때? 같아, 다르다? 다르다. 알았지? 수소 혼자 있을 때 이동 패턴하고 연소 스펙트럼의 이동 패턴이 지금 다른 거야. 신기하지? 알았죠? 그게 지금 연소 스펙트럼이고요. 그러면 소희가 만약에 에너지 방출 패턴이 무한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어때? 여기는 딱딱 떨어지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소 움직임을 대충 계산할 수 있다. 대충 계산하는 거. 알았죠? 자, 그래서 책으로 넘어가 봅시다. 책으로. 자, 이제 연소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 자, 오른쪽 봐보자. 선 스펙트럼. 자, 프라운 호퍼가 태양광을 분광기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선이 특정 간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스펙트럼이라고 했다. 자, 발머는 과시광선 영역의 수소 광전간 스펙트럼 데이터를 분석하여 규칙성을 찾아냈다. 리드 베리는 적외선, 자외선 등을 포함하여서 일반화된 규칙을 찾아냈다. 그래서 1913년에 보우가 에너지 준위 개념을 도입해서 이론적으로 선 스펙트럼을 설명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선 스펙트럼 가가지고 선 스펙트럼 밑으로 가보니까 원소 종류에 따라서 밝은 선의 위치, 밝은 선의 개수 등이 다르더라.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더라. 자, 여기 잠깐 얘들아, 여기 봐봐. 그럼 이제 수소는 어떻게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냐? 알았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중학교 때 껍질수 배웠지? 껍질수 배웠지? 그렇지? 원자요? 원자의 껍질수. 그래서 이제 얘가 가능한 게 어떻게 왜 가능하냐? 이게 스펙트럼. 우리 화학에서 배웠던 거랑 또 관련이 있어. 자, 이제 우리가 껍질수 배웠지. 1껍질, 2껍질, 3껍질, 4껍질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러면 원자핵하고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전자가 여기 있을 때를 A, 여기 있을 때를 B, 여기 있을 때를 C, 여기 있을 때를 D라고 하면, 자, 그러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간 인력이 누가 제일 커? A 있을 때, B 있을 때, C 있을 때 이거 중에 A 있을 때가 가장 크고 B 있을 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D. 그렇지. 자, 인력이 크면은 에너지가 커서 작았어?
에너지는 인력이 크면 에너지가 컸어 작았어? 제너스. 작았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A 했던 친구가 B로 가면, 자 A 했던 친구가 B로 가면 그러면 A가 저 에너지잖아. 그래서 에너지 예를 들었고 A가 뭐 10, 뭐 일적관 30, 170, 이렇게 뭐 200이야. 그러면 A에 있던 친구가 B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흡열할 거고, 만약에 B에 있던 친구가 A로 가면 어떻게 될까? 발열하겠지.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 전자가 껍질 사이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하게 돼. 그게 뭐로 나타난 거야? 스펙트럼으로 나타난 건데, 근데 여기가 간격이 어때? 간격이 너무 멀지?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전자가 이동 시 만약에 30에 있던 애가 29를 통해서 28을 통해서 27을 통해서 26으로 가면 에너지 방출량이 얼마 나와? 1, 1, 1, 1, 1로 나와. 알았지? 111로 나와. 그러면 스펙트럼의 종류는 몇 개 나와야 돼? 다 똑같은 1이면 111이면 스펙트럼의 종류가 한 종류로 나와야 돼. 그래서 전자가 점진적으로 이동하면 스펙트럼의 종류가 한 종류가 나와. 근데 지금 보니까 패턴이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네 개 패턴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전자는 여기서 30에서 뭐 예를 들었고 200에서 70으로 딱 한 번 가고 70에서 30으로 딱 한 번 가고 30에서 10으로 딱 한 번 가야 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전자는 순간이동이야. 그렇지? 전자가 만약에 점진적으로 이동하면 스펙트럼이 한 패턴으로 나온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자가 순간이동.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봐봅시다. 전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길을 걸어요. 길을 걸으면 사람은 기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다 밟을 수 있어. 알았지? 근데 전자 입장에서는, 자, 수소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 여기에서 여기. 혹시 오목토 봤냐? 오목토 봤지? 그러면 오목에 격자 구조가 있잖아. 이렇게 격자 구조가 있지. 그래서 수소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리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걸 화학에서는 뭐라 불렀어? 억지라고 부른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수소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 세상이 모든 종이처럼 보여. 알았죠? 알았지? 그래서 수소 안에 전자는 세상이 모든 종이면은 딱딱 밟아야 되지. 그러면 아날로그일까 디지털일까? 디지털로 보여. 이걸 발견한 게 보호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원소마다 그러면 스펙트럼을 갖는단 말은 원소마다 세상이 각자 다른 디지털로 보여.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봐봅시다. 160쪽 봐봅시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 자,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값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무한대로 다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불연속 값이라고. 맞죠? 선 스펙트럼 잡고, 그럼 얘는 정도가 있어. 이거 가지고 뭔가 얻어낼 수 있어. 규빈아 일어나. 자, 그래서 이제 전자가 원자핵 주변의 특정 궤도에서만 존재하고 궤도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가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디지털로 움직인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자. 여기 껍질을 우리가 여기 껍질을 n은 1이라고 했다는 건 여기 껍질을 n이 2라고 했다는 건 여기 중간 n은 1.5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n은 1.5가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소수점을 버려버리는 거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수서 입장에서는 세상이 디지털인 거야. 알았죠? 자, 계속 해볼게. 자, 양자 조건. 원자 내의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 운동하며 이때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존재한다. 자, 근데 이제 전자와 전자 사이로 움직이면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해야 된다. 이들아 잠깐만 쉬었다. 나오.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잠깐 쉬고 있어. 정리하고 잠깐 쉬고 있어. 급해요? 급해요? 잠깐 갔다. 기준이 좀 일단 알려주세요. 자, 좀만 더 합시다. 좀만 더 합시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 에너지 양자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정해져 있대. 알지? 수소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더라. 봅시다. 자, 전자 궤도 먼저.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궤도가 자, 양자수를 양으로 잴 수 있는 수 1, 2, 3, 4로 나타낼 수 있고 알았죠? 자, 그리고 에너지 양자와 원자 속의 전자는 양자수에 해당하는 양으로 정해져 있는 에너지 값을 갖더라. 알았죠? 자, 에너지 준이 원자 내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화된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양자수 값에 따라서 불연속적인 값이란 말은 정확한 값을 갖는다 뜻이에요. 알았죠? 정확한 값을 갖는다. 자, 그리고 그게 얼마냐면 161쪽 잠깐 봐보면 자, 2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62 볼트인데 자, 요걸 잠깐 풀어서 봐보자. n은 석질수고 석질수 그리고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n이 1이야. n이 1이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62V에서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3.6 곱하기 볼트 곱하기 2인데 이거는 요거 전자 몇 개? 전자 한 개다. 볼트가 전자 하나당 에너지지. 그죠? 전자 하나당 에너지. 그래서 마이너스 13.6볼트 6볼트를 가지고 있다. 그 뜻이야. 가지고 있다. 우리 전화 알지? 우리 전기 220볼트지? 그렇지? 자, 이해됐죠? 그래서 계속 봐봅시다. 자, 가장 작은 에너지를 첫 번째 껍질이라고 보고 그보다 큰 걸 이제 들뜨는 상태라고 한다.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자, 진동수 조건. 전자가 특정 궤도 사이를 이동할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빛의 형태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여기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첫 번째랑 두 번째 껍질에 있어요. 얘는 1껍질, 얘는 2껍질인데 자, 만약에 이 껍질에 있는 친구가 1껍질로 갈 거야. 그러면 인력이 큰 친구는 에너지가 커야 작아요? 에너지가? 작죠. 작은 에너지. 그 다음에 껍질이 큰 친구는 큰 에너지. 그래서 큰 에너지에 있는 친구가 작은 에너지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에너지 방출해야 되죠. 이걸 혹시 모르겠으면은 대충 100 넣고 10 넣고 100이 10이 되려면 90 어떻게 해야 돼요? 방출해야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반대로 가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친구가 두 번째로 가면은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에너지 흡수해야 돼요. 자, 근데 얘 뭐가 있냐면 만약에 어떤 전자가 첫 번째 껍질 안에 들어있는데 근데 얘가 80의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80의 에너지를 받으면 그러면 전체의 9분의 8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어디에 있다? 만약에 N이 1에 있는 전자에 80의 에너지 흡수를 받으면 90 받아야 도망갈 수 있는데 80 받으면은 얘가 전체 여기 중간에 있을 수가 없고 왜냐면 디지털 값이니까 그러면 흡수하면 전자는 어디 있다? 전자는 N은 1에 있어요. 그러면 몇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 90 이상을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알았죠? 이게 이 중간값으로 갈 수 없단 말이 그게 양자 껍질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89 껍질은 존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순간 정해야 돼. 중간이 없어. 알았죠? 중간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책 보니까 참 전자가 양자수 NM인 에너지 준위 사이를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세 필요인데 이건 저번에 했었죠. 그죠? E는 HF. 자, 그리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외워놓으세요. 이거 외워놓으시고 시험 볼 때는 13.62V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시험 볼 때는 N제곱분의 K 나와요. 알았죠? N제곱분의 K로 나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있는 161쪽 그걸 그림을 잠깐 보면 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봐보세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있잖아. 첫 번째 껍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알았죠? 그 다음에 저 멀리 자유전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껍질, 얘가 두 번째 껍질, 얘가 세 번째 껍질, 얘가 네 번째 껍질, 얘가 N은 무한대 껍질. 그러면 N은 무한대면 자유전자죠? 자유전자죠.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얼마야? 그러면 0이네. 그지? 그래서 자유전자의 에너지를 0으로 본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갔어요? 여기 무한대분의 13.62V면은 0이죠? 이해 갔어? 자, 자유전자면 껍질이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2V니까 그러면 N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가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3.62V니 얘는 그럼 얼마예요? 0V. 0이. 그래서 자유전자를 얼마로 봤다고요? 몇 볼트? 0V로 봤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얼마예요? 첫 번째 에너지 껍질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62V니까 그래서 전자 하나가 몇 볼트다? 마이너스 13.6V다. 그러니까 수소가 몇 볼트 얻으면 13.6V 얻으면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수소의 안쪽 전자가 첫 번째 있는 껍질의 전자가 13.6V 얻으면 그러면 자유전자 된다. 그 소리입니다. 맞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는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으니 자,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분의 K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 얘는 마이너스 9분의 K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K 이렇게 그렇죠? 이게 더 출제가 많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소윤아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 필요해?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까지 도망가려면 얼마 필요해? K 필요하지. 왜냐면 자 얘가 이렇게 도망가려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그래서 K 필요해요. 알았죠? 여기 도망가려면 K 필요, K 필요. 자 하나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로만 도망가 봅시다. 그러면 나중 거 마이너스 3분의 K 빼기 처음 거 K.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K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여기 도망가려면 얼마 필요하다? 4분의 3K 필요하고. 그러면 얘가 이번에 여기까지 도망가려면 얼마 필요해요? 4분의 1K 필요하죠. 중요하네. 자, 필요 에너지를 따져봤더니 N은 1궤도에서 2궤도 갈 때의 에너지 값하고 N이 2에서 무한대까지 도망갈 때의 필요 에너지 중에서 누가 훨씬 크다? 1에서 2궤도 도망가는 게 훨씬 어렵다. 외워야겠죠? 첫 번째 껍질을 벗어날 때 필요한 게 얼마? 4분의 3K고 두 번째 껍질에서 무한대까지 가는데 도망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 4분의 1K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도망가는 게 훨씬 어렵다. 알았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방출 에너지가 4분의 3K가 이 친구는 몇 궤도에서 몇 궤도로 간 거냐 물어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쉽게 찾는 법이 있어요. 쉽게 찾는 법은 자 보니까 이게 제곱꼴이지 분모가. 그러면 보니까 제곱꼴을 빼서 이거 나왔잖아. 그러면 얘를 1 곱하기 4로 보고 얘를 1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보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훨씬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적어놓고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1궤도, 2궤도랑 관련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몇 궤도에서? 2궤도에서 몇 궤도로 가야 된다? 1궤도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한 에너지가 만약에 4분의 3K래. 그럼 이 친구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맞아요. 이 친구는 1궤도에서 2궤도로 가야 돼요. 근데 4를 통해서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1, 2궤도랑 관련이 있고 흡수하려면 저 에너지에서 보이는 쪽 가야겠죠? 알았죠? 외워서 이거 적어서 외워놔. 이거 적어서 외워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난 좀 적어서 외워놔야 돼요. 몇 분이야? 24분이야? 이거 적고 갑시다. 여러분 숙제 잘 해오시고요.